16쪽이죠. 예, 모든 시험 결과는 예언대로 나타났다. 공 선생은 또 내가 식량 배급량으로 모두 쌀 91가마 5대를 받은 후에야 승진하리라고 예언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에서 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국자감 쪽으로 가는 그 시기가 쌀을 91섬 5대 요 정도를 받으면 된다는 그때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급료를 쌀로 주던 때가 있었거든. 왜 그러냐면 쌀이 가장 표준 화폐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쌀을 가지고 옷감이 필요하면 어느 옷감이 필요하면 쌀 몇 대를 가져가면 어느 옷감을 살 수 있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딱 먹고 먹을 만큼의 양식이 아니라 먹을 만큼의 양식 플러스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71가마를 받자 교육청장인 도종사가 도시성을 가진 종사예요. 종사는 어떤 급이냐면은 성의 교육청장 정도. 그러니까 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그분이 이제 종사인데 성이 도시예요. 그래서 도종사가 승진을 추천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추천하면 승진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승진을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야 되냐면은 도종사, 성의 성주가 되잖아요. 어느 성을 맡거나 이러면은 이분들의 의무가 있어요. 현을 맡고, 부를 맡고, 그 다음에 성을 맡으면은 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정을 대상으로 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일관된 의무가 좋은 인재를 추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일정하게 좋은 인재들을 선발해서 추천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인사고과에서 까여요. 그러려면 성에 좋은 인재가 나오게 하려면은 교육정책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쪽 조정으로 인재를 보낼 만한 인재가 그러니까 보냈는데 왜 이 정도 사람을 보냈느냐 해가지고 질책을 받아도 안 되고 이게 함량이 딸리는 사람을 보내도 안 되고 또 함량이 되는 사람을 이게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됐네 싶어서 추천을 한 거예요. 나는 속으로 예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심하기 시작한 나는 처음으로 예언을 의심했다. 그쵸? 네, 요거는 이제 요렇게 살짝 뉘앙스가 엇갈리는 거는 제가 그렇죠. 계속 맞아왔으니까 의심을 한 적이 없는데 요 대목에서 91석 5대를 받을 때쯤에 승진한다는데 71석에서 이게 추천을 받았으니까 공선생 예언하고 조금 다른데 하고 의심이 싹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도시성을 가진 이게 교육청장 도종사가 이렇게 자리를 이제 후임이 이 승진을 기각하여 결국 예언이 맞게 되었다. 이제 도종사라는 분이 가시고 후에 과연 서인은 뭐냐면 설이거든, 대리인 양공이
양시성을 가진 그 대리인이, 그 교육청장 대리인이 그 이 앞에 추천해 놓은 거를 반박했어요. 이게 잘못됐다. 추천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추천했다 해서 그걸 지웠어. 그래서 그 이승진을 기각하여 결국 예언이 맞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새로 부임한 교육청장인 은시성을 가진 종사가 내 시험 답안을 보고, 이 시험 답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평소에 국자감으로 승급을 시킬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이렇게 받아놓은 답안지들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놓은 답안지에서 이 합격한 사람들 거는 합격해서 보냈고, 또 떨어진 사람들 거를 그냥 버리지 않고 보관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런 저희 교육청장들이 여가가 생기면은 그것들을 꺼내가지고 한 번씩 다시 읽어봐요. 왜냐면은 그때 그 순간에 잘못 판단해서 잘 써진 이게 답안들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착각 때문에 이게 평가를 제대로 못한 게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이게 상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다시 그거를 꺼내서 살펴보게 되거든. 그래, 이 은종사가 내 시험 답안을 보고 미리 제출했던 거, 예전에 냈던 거, 그렇지만 시험에서 떨어졌던 거, 그런 답안을, 이 5 답안은 황제께 올릴 보고서로서 훌륭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성에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성에 있는 학생이 황제에게 뭐 이렇게 진언을 올리거나 할 일은 아닌데, 황제에게 진언을 올리는 것을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뭐를 쓰라고 했던 그런 이제 시험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짚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진단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예상된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게 주문을, 그러니까 이게 조정에 올리는 이 상소문 비슷한 거, 그런 거를 이제 썼던 거예요. 그런 거를 답안지로 냈는데 거기에 5개가 있어. 근데 5개가 전부 다 괜찮은 거야. 처음에 도종사가 봤을 때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승급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는 도종사는 다른 설명은 없는데, 그러면은 그때 승급을 인정하고 은퇴를 했던가, 관직에서. 안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성 단위의 교육청장은 옮겨 다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몇 년 살고 또 어디로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옮겨 다니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갔을 수도, 직책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보를 갔을 수도 있고, 그 빈 자리를 대리가 채우고 있었는데 대리가 반박을 하는 바람에 무위로 돌아가고, 다시 똑같은 답안지가 은시성을 가진 교육청장이 그거를 살펴보고, 이거 누락됐네. 이런 인재를 누락시켰구나. 이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5 답안은 황제께 올릴 보고서로서, 보고서의 자격으로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냄새가 난다. 고급 관료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비를 묻혀둘 수 있겠는가 하고 탄식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이쪽에 있으면은 이 성에 있으면은 벼슬은 어디부터 해요? 이쪽에 국자감에 있는 사람들부터 정식 벼슬을 나갈 수 있거든. 여기에서 이제 선발되면 정식 관료로 나가잖아요. 성에 있으면은 그냥 학생으로 평생 학생으로 살다 죽으면은 이 위패에 쓰죠. 현고 학생. 그쵸? 평생 학생. 예, 벼슬길이 아직 못 나가면 학생. 자, 이제 그렇게, 사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새 종사는, 그러니까 은시성을 가진 새 종사는 현감에게 그의 권한으로 나를 공생의 후보로 추천하는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복잡한 승진 후에 내가 계산해 보니 정확히 91가마 5대, 5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또 공선생의 실력이 이 발휘된 거예요. 한번 거기에서 그 71석에서 운명이 한번 흔들릴 뻔 했는데 다시 이분이 표준으로 돌아간 바람에 약간의 변화를 줄 뻔 했지만은 큰 변화를 만들 만큼의 모티브가 없었어,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이분이 이게 그 다음에 이 재능, 그 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연이 성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이분은.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봐봐요. 자, 71석에 이미 공생으로서의 능력은 갖췄어. 승급할 수 있는 능력은 갖췄지만 인정은 못 받아. 그러면 재주는 넘치는데 지위는 낮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보다 이렇게 딱 보면은 그렇게 재주가 넘치는 사람이,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 이게 같은 급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서서 보면은 가마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토론하다가 이게 면박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면박 주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죠. 바둑 7급하고 프로 9단하고 같이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 9단이 아마 1단하고 둔다 해도 그렇지, 아마 1단한테 말을 할 때 면박 주는 얘기가 많겠어요? 아니면 칭찬하는 일이 많겠어요? 면박 줄 일이 많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잡히는 게 있다고. 그러면서 뭐죠? 그런 자리에, 그런 상태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거기에서 덕을 쌓기가 좋을까? 덕을 잃기가 좋을까? 딱 까먹기 좋죠. 예, 이런 게 이게 복이 안 받쳐져서 제때제때 이렇게 안 되면은 거기에서 그 속에서는 이제 실력으로는 으뜸이지만은 복력이 딸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복력에서는 치이고 실력으로는 낮고, 그러면 자기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들과 겨루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리고 겨루고 이기려고 자꾸 하는 습성이 나온다고. 그러면 점점 이제 꼬이고 이게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때부터 나는 승진이든 강등이든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모두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사람의 수명도 미리 정해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경험이 꽤 긴 세월 동안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이미 공선생한테 받아놓은 일생 진행표도 있고, 그 진행표 중에 하나도 어긋난 게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지. 이 생각 나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싹 빠진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사람의 수명도 미리 정해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사람의 수명이 정해진 거는 맞냐 틀리냐? 이 부처님도 사람의 수명이 정해진 건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자기의 이 건강 장수의 과보를 어느 정도로 갖고 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누리다 갈 건지, 안 그러면 더 늘릴 건지, 단축할 건지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짓는 업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초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소득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세계의 구속을 벗어나서 초월을 해버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포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초월을 해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냥 뭐 되면 좋은데 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날을 살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다이나믹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날 그 재미있는 일 그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 그냥 그날 살아가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분은 이제 여기에서 믿음이 여러 차례 공선생의 계산법을 확인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다가 그러면서 물 온도로 치면은 50도, 70도, 80도, 90도, 95도, 98도, 99도, 100도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물이 푹 끓듯이 믿음이 이제 100% 완전히 다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다 내려놓고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그리고 나한테는 예정표가 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좋을 것도 같은데 재미도 되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장가는 갔어요. 장가는 갔는데, 네, 애가. 그리고 이제 장가는 갔지만 자식을 가질 희망이 애저녁에 장가 가기 전부터 자식을 둘 수 있는 희망은 장가 가기 전부터 포기했어. 그러니까 부인이 자식을 못 낳아도 보채지도 않아. 자, 그 다음에요. 18쪽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볼까요? 맨 밑에, 18쪽 거기 예로서 하는 자리 있죠? 그 위에 한 칸 더 보면은, 한 칸 더 위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있죠? 보통 사람들은 운명의 구속을 받는다. 이 단계에서 요범 선생은 단지 인생이 운명 지워졌음을 알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운명이 결정된 것을 알았을 뿐이지. 그는 여기에 변수가 있어 진실한 원리와 방법에 따라 수행하면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아직 몰랐다. 그러니까 이 운수가 고정돼 있다라는 거는 알았어요. 운수는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죠. 자, 여기가 경주입니다. 자, 부산에서 살던 사람이 경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경주로 이사 올 때 재산은 부산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재산은 고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 재산이 이대로 고정될 건가요? 아니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까? 이사 온 상태에서는 그대로지만은, 그리고 살던 패턴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하면 그냥 그 정도의 양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좀 다른 궤도를 다르게 하면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그 폭을 잘 못 벗어나.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자리만 보지, 거기에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들을 발견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변수를 적용을 못 시키면서 결정된 자리들에 대한 일반적인, 왜? 결정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우리는 결정된 상태로 사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하나, 아니면 이 바람직한 변수를 적용시키는 분들을 현명하다고 하나. 이제 이런 변수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현명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 수행하면 그가 자기 미래의 주인이 되어 바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로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제시를 실천한다. 제보시를 실천한다. 총명하고 지혜롭기를 바라면 법보시를 실천한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면 무예보시를 실천한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정확한 방법이다. 그러면 그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제복의 정도는 과거에 내가 쌓아온 제보시의 양이거든. 그러면은 또 내 총명 지혜의 정도는 이생 이전에 내가 지었던 법보시의 양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의 내가 과거생에게 또 과거에 무예보시를 얼마나 했는가가 현재 내가 누리는 건강 장수의 이런 양이거든. 자, 그럼 이제 내가 현재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게. 뭐라고 요청할 때 과거의 나에게 제보시 좀 적게 해. 이렇게 부탁하고 싶을까? 제보시를 할 수 있으면 좀 넉넉하게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어느 쪽을 부탁할 것 같아요? 법보시를 좀 하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부탁할 것 같아? 무예보시를 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어? 반대로 다시 그러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부탁한다면 어떤 걸 부탁하고 싶을까?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에게 부탁한다면 그 부탁할 내용이 뻔하죠. 근데 나는 그 부탁을 받고 실천하고 싶은가 안 하고 싶은가? 이름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안목은 부처님은 3세를 관통하면서 일러주신 방법이고 그 내용인데 우리는 3세를 관통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현재에 보시를 하는 것보단 누리는 게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 3세를 관통하면 무엇이 이익인가 이렇게 이익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상대를 좀 알로 보고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당장 그 순간에 일시적인 정서로는 내가 좀 잘난 것 같은 느낌으로 이래 위로를 받거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상호 존중, 상호 공경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그게 굉장히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거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연구하는 어떻게 상호 존중, 상호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이 일들을 그런 그 상황들을 계속 만들 것인가? 계속 이 가변하는 현실 속에서 가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똑같은 자세인 것 같아도 서 있으면서 동일하게 서 있으려면 내가 이 몸의 상태가 늘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조율하면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렇게 흩어지지 않게 그렇게 계속 변화에 반응을 하면서 조건을 유지시켜야 되거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도 그 평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그 평범한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해야 됩니다.